대구 가톨릭대학교 전 총장 신부가 작성한 내부 비리를 담은 문건에는 학교 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천주교 대구대교구로 보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문제의 문건 보도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비자금 의혹을 보도하지 말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구 MBC는 대교구 측과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그 전모를 오늘 방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의 눈썰미에 절도 용의자가 6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평소 절도 용의자의 사진을 가지고 다녔던 덕분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은 죽었다며 경북도당에 상복을 입고 관을 들이는 등 공천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내부 비리를 담은 문건 내용부터 보도하겠습니다. 학교 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천주교 대구대교구로 보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다름 아닌 대구 가톨릭대학교 전 총장 신부입니다. 총장 연임에 실패한 뒤 문건을 만들었는데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총장 신부인 A 신부가 대학 총장에서 물러난 뒤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대학이 교비 일부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가운데 3억 7천만 원이 천주교 대구대교구로 흘러갔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2011년 8월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무처장인 B 신부가 학교에서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1억 5천만 원을 대구대교구로 지출했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A 신부는 관련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조한길 대주교를 감쌉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주교님이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서 그랬겠습니까, 그죠? 대구대교구는 A 신부가 총장 연임에 실패해 인사권자인 대주교에게 불만을 품고 사실과 다른 문건을 만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A 신부도 추측이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시 대학교 사무처장인 B 신부는 대주교의 지시로 입금했고 지출한 돈은 교비가 아니라 교수 신부들 급여 일부를 떼서 마련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신부님께서 허락을 해서 이렇게 지출하신 거죠? 내가 허락한 게 아니고 어른이 지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일방적으로 못하죠. 취재진이 확보한 선목학원 이사장 조한길 대주교의 대학 관련 비리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담겨 있어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방금 보도한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비자금 의혹 보도는 대구대교구 측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대구 MBC와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오늘 방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으로 대구문화방송에 손을 들어주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지난해 12월 선목학원 이사장 조한길 대주교의 대학 관련 비리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2월 중 보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대구대교구 측이 지난 2월 6일 문건 작성자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전 총장인 A 신부가 의견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대구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달까지 보도를 미루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냈고 대구지법은 어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소명 사실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문서와 대구문화방송의 보도가 허위에 기반한 것으로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건 작성자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을 지낸 고위직 사제로서 대학교와 대구대교구의 재정 상황 등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문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또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비리 의혹 문서의 일부 내용에 관해서는 허위라는 사실을 소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언론에 재갈을 물려고 하는 시도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이번에 불거진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취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주 소성리에 사드 장비가 처음으로 반입된 뒤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은 소성리가 1년 전보다 더한 전쟁터가 됐다고 정부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26일 새벽 사드 핵심 장비들이 성주 사드 기지로 옮겨집니다. 4개월 남짓되는 9월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되고 11월에는 공사 장비와 자재 등이 반입됐습니다. 이달 들어선 국방부가 장병 생활여건 개선 공사를 한다며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을 시도하면서 주민과 경찰 간에 3차례 충돌이 잇따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등 수십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에워싸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과 반대단체는 소성리와 청와대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촛불 정부의 6가지 긴급 과제 가운데에 마지막 남은 이 사드 적폐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평화행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하기 힘든 거 정의롭고 당당하게 하는 것이 민주 대통령이고 백성이 원하는 대통령인 것입니다. 해외 언론도 주민들의 피해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stamos aquí ahora porque yo creo que este pueblo es el ejemplo de cómo pueden afectar los conflictos de los grandes líderes a la vida concreta de personas y pueblos pequeños como este. Y empatizamos mucho con la gente de aquí que lucha para defender sus derechos. 국방부와 주민들과의 마찰이 계속되면 제주 강정마을처럼 장기적인 대치와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가 처음으로 반입된 지 1년, 한반도에는 평화의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곳 소성리에는 더욱더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눈썰미가 좋다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것 같습니다. 절도 용의자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용의자를 잡은 경찰관이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방을 맨 3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주택가 골목을 서성입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인근 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휴대전화와 현금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훔친 뒤 달아납니다. 범행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0월 초였습니다. 6개월이나 지나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지만 눈썰미 좋은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 유동춘 경사는 지난 16일 다른 절도 사건을 수사하다 길을 걷던 이 남성을 발견합니다. CCTV에 찍힌 절도범의 얼굴을 휴대전화에 저장해놓고 자주 확인하던 유 경사는 첫눈에 용의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남성을 검거해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얼굴도 동일하게 생각했지만은 어떤 복장,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이런 걸 봤을 때 범인이라고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7일 아침 야간 근무를 마치고 차를 몰고 퇴근하던 대구 감산파출소 최대일 경사도 인도를 걸어가던 40대 남성이 편의점 절도 사건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해 현장에서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CCTV에 찍힌 검거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10만 명이 영상을 조회하는 등 눈썰미 좋은 경찰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인물난을 겪던 바른미래당이 유권자 단체 모임과 동맹을 맺고 김영기 경북대 교수를 대구시장 단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대구시장을 바꾸자는 공동의 목표를 가졌지만 정책과 공약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정치적 명운을 걸었다며 대구시장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겠다고 했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대구 지역 유권자 단체 모임과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의 대표인 경북대 김형기 교수를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로 영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일당 독점에서 벗어나 경쟁, 개방, 다양성으로 진화하도록 이 동맹을 통하여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쟁점 사안에 대해 양측의 견해는 조금씩 다릅니다.
유승민 대표는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만큼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무용지물이라고 했던 김영기 교수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부산 지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대구 경북 지역도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같았습니다. 유 대표는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쪽이지만 김 교수는 지난해 사드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진정하게 대구의 경북 시도민의 이익인지를 한번 깊게 고민하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저 스스로도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그런 입장을 간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과 세대열은 동맹 형태로 대구시장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정책이나 공약도 채택하지 않아 선거 때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후보 확정으로 대구시장 선거는 3자 구도가 됐습니다. 세대열 대표이자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김영기 후보와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정당을 표방하는 세대열이 출범한 지가 이제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전국 정당인 바른미래당의 후보로 나서게 된 동기랄까요? 어떻습니까? 예, 원래 세대열이 창립될 때 기본 취지는 대구를 한번 바꿔보자. 네. 새로운 대구를 열자. 이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네. 대구를 바꾸는 핵심은 수구적인 정치 질서, 수구적인 정치 지형을 이걸 타파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당이 오랫동안 계속 시장을 해오는 이걸 좀 이제 끝내야 안 되겠느냐. 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핵심적인 과제는 역시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을 바꾸자. 네. 이 대구시장을 바꾸는 과정에 세대열이 참여하자. 이것이 원래 기본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다음 지역 정당 창당은 현행 정당법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건 중장기적 과제로서 정당법 개정 운동이나 그다음 정당법 위헌 소송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목표가 이제 대구시장을 교체하는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보자면은 아무래도 현역 시장이 가장 우세하다는 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후보 교체를 위해서 뭐 다른 당과의 어떤 그런 연대도 가능한 그런 건가요? 예, 뭐 현역 시장의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현 시장이 잘하든 못하든 지금 여기서 한번 이제 바꿔봐야 됩니다. 저는 대구에 올바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대구의 권력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대열과 또 바른미래정당 오늘 그 동맹을 통해서 제가 단일 후보가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여러 정치 세력,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정말 대구를 바꿔보자는 이런 세력과 함께 대구시장 바꾸는 활동에 나서야 되는데 다만 정당 간 연대 문제는 네. 제가 지금 갓 입당한 상태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간 연대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네. 예. 일단 뭐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세대열 대표로서는 그 부산의 그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남북권 신공항을 다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뭐 대공항 이전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통합 이전이냐 아니면 뭐 군공항만 이전하느냐 여기에 다시 남북권 신공항을 얘기한다면 또 해법이 더 복잡해지는 어떤 그런 양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집권 여당 후보고 상당히 유력한 후보입니다. 만약 후보가 당선이 되면 지금 부산 시민들 각계가 지금 물밑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가덕도 신공항 작업을 지금 아주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는 통합 이전이냐 분리 이전이냐라고 지금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될 사람은 이 시점에서는 과감한 카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밀양 신공항, 남북권 밀양 신공항 카드를 내미는 것이 원래 원안이고 답인데 그게 안 되더라도 부산이 지역 이기주의 기초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한 것을 대구 이익을 위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카드는 지금 반드시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그 카드를 내밀어서 여론을 형성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공항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뭐 대구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당면한 과제는 뭐 어떻게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해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대구 시민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실업자들 심각합니다. 이건 물론 국가 전체에서
돌봐야 하겠지만 대구가 긴급 민생 경제 협의회를 만들어서 정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발전 과제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공약들은 선거를 진행하면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